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챗GPT와의 백문백답을 썼던 최병철이라고 합니다. 한국창직역량개발원의 원장이고요. 이 책은 제가 챗GPT 버전 3.5 버전을 가지고 100개의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정리했던 책이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책을 사서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썼던 데이터들이 이미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이미 쓰레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시대가 어제의 정보가 오늘은 쓰레기가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어떤 업무의 특정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해서 지금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해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한번 이렇게 만나보는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챗GPT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략적인,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린 후에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챗GPT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보시는 대로 구글, 네이버, 카카오 뭐 해서 다들 지금 뭔가 정보를 검색해서 제공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던 업체들끼리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챗GPT의 오픈 AI가 무한 경쟁을 가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구글이나 다른 곳들도 다 여기에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오히려 그네들이 데이터 구축량으로 볼 때는 더 많으니까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을 내놓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터닝 포인트 또는 뭐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를 가지고 보면,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틱톡이 9개월, 그런데 챗 GPT는 불과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흔히 우리가 그 어떤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어떤 그 도구들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대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 1억 대를 넘어가는데 불과 이 2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판결문을 쓸 때 챗 GPT를 활용했다라고 콜롬비아 판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이미 3천억 개 이상의 문서를 또는 책을 학습했다. 뭐 저도 이 독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1년에 책 50권을 제가 매주 한 권씩 책을 소개하고 있는 북새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50권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사실 부하가 걸리는 일인데, 3천억 권 이상의 책이나 논문을 이미 학습했다, 다 암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IBM의 왓슨이 뭐 책 한 권 외우는데 불과 5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실감이 그렇게 나지 않았는데,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의사 면허 시험에 통과를 했고, 로스쿨 시험에도 학점을 C+ 맞아서 통과를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걸 가지고 수능 문제를 넣어 가지고 풀게 해봤는데, 어떤 과목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합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그래서 뭐 주식 시장만 해도 AI 인공지능 로봇주들이 지금 뭐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마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마소라고 하잖아요.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이렇게 계시는 동안에
어쩌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죠. 하지만 항상 그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 뭐 부동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또 그냥 단순히 OS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로 알려져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느 틈엔가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가장 많은 돈을 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가 싶더니 어느 틈엔가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다시 지금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AI 퍼스트를 외쳤던 구글 입장에서는 뭐 깜짝 놀랄 일이 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요즘은 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라서 어떤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담보하거나 이렇게 예측한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소가 이제 결국에 이 검색 시장에도 뛰어들어서 이제 구글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특히 이제 빙 이미 챗GPT가 접목이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의 지분 관계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챗GPT와의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로 물어봤어요. 니네들하고 어떤 관계냐, 뭐 어떻게 이런 걸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대답을 성실하게 잘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챗 GPT 4.0 버전이 지금 이미지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고, 동영상을 만들어 주세요도 지금 이미 4.0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미지를 넣어주고 이걸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만들어 준다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안전교육에 쓴다고 치면 안전교육용 사진들을 쭉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뭐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라, 아니면 무슨 교육용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구글은 뭐 비상을 느껴서 창업자까지 참여하는 이 코드레드를 발동해서 회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등등으로 지금 가장 핫한 이 챗GPT를 우리가 일선 업무에 어떻게 녹여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같이 만나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를 같이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물어봤는데, 조선소에서 발판작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도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렇게 한 7가지 정도를 도출을 해줬습니다. 실상 저기 뭐 한두 가지 더 추가하고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저 내용을 두고 저기에 뭔가를 좀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학습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조선소 용접작 없이 사고 영상 사례를 2개만 찾아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누르면 이제 유튜브 영상이 돌면서 그 영상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일선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기가 막히게 유용한 그런 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론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뭔가를 찾아주고 구체화시켜,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뭐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해 주세요. 누구하고? 어른,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식 음식점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느 범위에서 어느 지역에서 한번 찾는지를
질문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병원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작업의 종류와 위험 기계 기구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나름대로 작업 공정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만 받아도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뭔가를 추가하거나 뭔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을 쓰면 되니까 어떤 큰 틀을 잡아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쭉 나열해 주고 있죠. 여기다 제가 추가 질문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절삭기 사용 시 위험 요인을 발굴해 주세요. 이제 이것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 챗GPT에게 이걸 물어봤을 때 저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러면 저것도 답변을 나름대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끊고 또 다른, 제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끊었다고 챗GPT가 저한테 화를 내지는 않지요. 만약 사람이었다면 제가 막 말을 하고 있거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은 다 어김없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보면 약간의 인간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느끼는 쾌감도 의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것이죠. 제가 한번 방호장치와 기준을 설명해.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지금 어떤 규정집에 나오는 이미 텍스트화되어 있어 지식화되어져 있는 형식지들은 거의 틀림없이 다 이렇게 답변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전하는 기구의 방호 덮개의 설치 기준과 안전 각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뭐 소선이 몇 프로 이상 감소되어 있으면 안 된다, 뭐 공칭 지름이 얼마 이상 감소되면 안 된다, 이런 등의 내용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고, 일반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것도 정확하게 질문을 내리면 아마 정확하게 답변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기 출입구가 제한적이거나 저 내용들은 사실 우리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에 언급되어지는 있는 텍스트가 지금 그대로 제가 볼 때는 표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가끔 이제 이런 것이 우수하더라 성능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아직도 데이터 값이 정확하지는 않더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볼 때 뭐 그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 그 인지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값 자체가 뭐 보통의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충분히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맞닥뜨려서 융복합되어진 형태의 답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우월성, 인간의 우월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터부시 되는 것은 뭐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느 틈엔가 핸드폰에 의존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져서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알려주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작업 계획서라는 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비 작업 계획서를 기술하는 문서입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런 정도에서의 답변이라면 과연 뭐 저런 것들을 굳이 외워서 시험을 치는 형태로 그 뭔가 자격을 주고 하는 형태의 일들이 언제까지 유효할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라도 캐션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실행을 체크해내는 능력, 그것을 실행의 결과값까지 끌고 가는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인간의 몫이 될 것 같고, 뭔가를 계획하고 뭐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형태에서의 일들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제 전문가 영역에서 담당했던 일들이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쩌면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챗GPT를 통해서 요즘 안전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라는 것인데,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제가 뭐 꽤나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 수업을 해 오는 일들을 해 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근로자들이 이 전격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 이런 핫한 챗GPT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그 본연의 어떤 교육의 목적에 충실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과 더불어 구성원들 전체의 인식을 좀 개선시켜 가는데도 시대 흐름을 인지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급하게 이것을 찍은 것은 챗GPT와의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책은 굳이 사보지 마시고, 또 요즘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책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에서의 솔루션도 책으로 인쇄되어져 나왔을 때는 이미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좀 유용하게 접목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어봤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